6월 6일 토요일 주식시장 기록. 미국 반도체 급락. 6월 8일 월요일 한국장은 방어와 인버스 기준 확인장이다. 오늘 미국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장은 나스닥과 반도체가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빠지면서 월요일 한국장은 반도체, AI, 로봇, 레버리지 ETF 모두 강한 매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지수는 약했다. 다우는 1.35% 하락, 나스닥은 4.18% 하락, S&P 500은 2.64%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26% 급락했다. 특히 반도체 종목 흐름이 매우 약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25% 하락, 엔비디아 6.2% 하락, 테슬라 6.56% 하락, AMD 10.86% 하락, 샌디스크 11.39% 하락, 인텔 11.28% 하락, 오라클 9.59% 하락. 이건 월요일 한국장의 매우 중요한 신호다. 지난 금요일 한국장은 이미 크게 무너졌다. 코스피는 8160.59, 5.54% 하락, 코스닥은 12.44, 4.5% 하락, 원달러 환율은 1549원까지 급등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급락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 지수까지 10% 넘게 빠졌다. 이 말은 월요일 한국장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공포와 반대 매매, 레버리지 청산, 외국인 매도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1. 월요일 한국장의 핵심은 코스피 8000선 방어다. 금요일 코스피는 8160선에서 마감했다. 이제 월요일 기준은 8200선이 아니다. 8000선이다. 미국 반도체가 급락했고 나스닥도 크게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장 초반 코스피는 강한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개파락 자체가 아니다. 8000선을 지키느냐가 핵심이다. 8000선을 지키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8000선을 깨고 7900선까지 밀리면 시장은 더 위험해진다. 월요일은 공격장이 아니다. 월요일은 생존 확인장이다. 코스피 8000선. 이 숫자가 첫 번째 기준이다. 2. 반도체는 기회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다. 미국 반도체가 너무 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26% 하락, 마이크론 13%대 하락, AMD 10%대 하락, 샌디스크 11%대 하락, 인텔 11%대 하락, 엔비디아도 6% 넘게 하락했다. 이 흐름은 월요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레버리지 ETF의 큰 부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월요일장 초반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급락 이유다. 급락 후 외국인이 더 파는지, 기관이 받아주는지, 개인이 레버리지 ETF를 다시 받는지, 반도체 본체가 버티는지 이걸 봐야 한다. 월요일 반도체는 싸다고 사는 날이 아니다. 월요일 반도체는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날이다. 특히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반도체 레버리지는 조심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반등도 빠르지만 하락도 빠르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회복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3. 환율과 금리가 월요일 시장의 진짜 핵심이다. 이번 하락의 핵심은 반도체만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다. 원달러 환율은 21원 급등해 1559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달러 인덱스는 100을 돌파했다. 미국 5월 고용은 예상보다 강했다. 비농업 고용은 17만 2천명으로 예상치의 2배 수준이었다. 미국 30년물 금리는 5%를 돌파했다. 연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60%까지 올라갔다. 이건 주식시장에 매우 부담이다. 고용이 좋다는 것은 경기에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고 오히려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는 재료다. 그래서 월요일은 삼성전자보다 먼저 환율을 봐야 한다. 환율이 1560원 위에서 유지되면 외국인 매도는 계속될 수 있다. 환율이 1550원 아래로 내려와야 시장이 숨을 쉴 수 있다. 4. 중동 리스크도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란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란은 미국 레이더에 보복 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미군은 이란 드론 사기를 격추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했다. 미국 원유 재고는 2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WTI는 2.69% 하락해 배럴당 90달러 수준이지만 유가가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호르무즈와 중동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 유가와 환율은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 월요일 한국장은 반도체뿐 아니라 중동 뉴스도 같이 봐야 한다. 5. 월요일은 KB금융 보유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KB금융은 약 2% 하락 중이다. 월요일에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KB금융이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KB금융 매수 이유는 이해된다. 금리 인상 가능성, 은행주, 방어주, 전일 외국인 순매수, 신고가 근처 흐름, 이 논리는 있다. 하지만 월요일 시장이 공포로 열리면 금융주도 흔들릴 수 있다. 금융주는 방어주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 무조건 오르는 종목은 아니다. 월요일 KB금융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첫째, 금융주 전체가 버티는가? 둘째, KB금융이 금요일 저점을 깨지 않는가? 셋째,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가? 넷째, 코스피 급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가? 다섯째, 손실이 2% 이상 더 커지지 않는가? 이 조건이 맞으면 보유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이 깨지면 3일 스윙이라는 말로 손실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 3일 스윙은 손실이 난 뒤 붙이는 이유가 아니다. 매수 전 정한 계획이어야 한다. 6월 8일 월요일 시황 예측. 이제 월요일 한국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 가설 1. 월요일은 급락 출발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나스닥이 4% 넘게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넘게 급락했다. 한국장은 이미 금요일에 크게 빠졌지만 미국 반도체 급락은 추가 부담이다. 월요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장 초반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급락 출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8,000선 방어다. 핵심 가설 2. 코스피 8,000선이 무너지면 시장은 더 위험해진다. 월요일 코스피 8,000선은 생명선이다. 8,000선을 지키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8,000선을 깨고 7,900선까지 밀리면 공포가 더 커질 수 있다. 월요일은 반등을 마치는 날이 아니다. 8,000선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핵심 가설 3. 인버스는 가능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절대 금지다. 6월은 조정장 가능성이 커졌다. 인버스 대응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버스만 대응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인버스는 하락장을 마치는 도구가 아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도구다. 하락장이 맞아도 내가 들어간 순간 반등하면 손실이다. 월요일 인버스 조건은 분명해야 한다. 코스피 8,000선 이탈, 환율 1,560원대 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실패, 외국인 매도 지속, 장중 반등 실패 후 다시 저점 이탈. 이 조건이 맞을 때만 짧게 본다. 조건 없이 인버스를 사면 6월 1일 손실이 반복된다. 핵심 가설 4. KB금융은 방어주 확인이 필요하다. 월요일 KB금융이 1%에서 2% 상승하거나 최소한 시장 대비 강하게 버티면 방어주 역할이 확인된다. 하지만 코스피 급락 속에서 KB금융도 같이 밀리면 보유 이유가 약해진다. 금융주는 금리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시장 공포가 커지면 같이 빠질 수 있다. 월요일 KB금융은 희망이 아니라 기준으로 봐야 한다. 핵심 가설 5. 월요일 가장 위험한 매매는 복구 매매다. 금요일 손실, KB금융 손실, 미국장 급락, 월요일 개파락. 이런 흐름에서는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하지만 이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 월요일은 돈을 벌기 위한 날이 아니라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 날이다. 첫 손실 후 신규 매수 금지, 인버스도 2% 손실이면 퇴장, 반등주 추격 금지. 월요일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월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 급락 출발, 8,000선 방어 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 반도체 레버리지 급락 후 변동성 확대, KB금융은 시장 대비 방어 여부 확인.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B, 기술적 반등 시나리오, 코스피 8,000선 방어, 환율 1,550원 아래 안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중 반등, 코스닥 1,000선 방어, 개인 투매 후 기간 매수 유입. 이 경우 월요일은 급락 후 기술적 반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코스피 8,000선 이탈, 코스닥 1,000선 이탈, 환율 1,560원대 유지, 외국인 매도 지속, 반도체 레버리지 추가 급락, KB금융도 방어 실패. 이 경우 월요일은 무리한 매매 금지입니다. 인버스도 추격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짧게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 미국장은 한국장에 매우 나쁜 신호를 줬다. 특히 반도체는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하락은 월요일 한국 반도체에 큰 부담이다. 하지만 월요일에 무조건 인버스만 보면 안 된다. 이미 금요일 한국장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은 개파락 후 반등도 나올 수 있다.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기준이다. 코스피 8,000선, 코스닥 1,000선, 환율 1,560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B금융 방어력. 이 5가지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 복귀노트 월요일 매매 시나리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세 하락을 마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대세 하락이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6월이 조정장이 될 가능성은 커졌다. 반도체는 급락했고 환율은 치솟았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올라갔다. 지방선거 이후 정책 기대도 일단 한 차례 소화됐다. 신용잔고 부담도 있다. 개인 쏠림도 심하다. 그래서 6월은 공격적 매수보다 방어가 맞다. 하지만 방어와 인버스만 보는 것은 다르다. 방어는 기다리는 것이다. 인버스는 베팅이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월요일 매매 원칙 1. 첫 30분은 매수하지 않는다. 월요일은 개파락 출발 가능성이 높다. 장 초반에는 공포와 반발 매수가 같이 나온다. 이때 들어가면 방향을 맞추기 어렵다. 첫 30분은 무조건 확인이다. 코스피 8,000선, 코스닥 1,000선, 환율 1,560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B금융. 이 5가지를 먼저 본다. 월요일 매매 원칙 2. KB금융은 희망이 아니라 기준으로 본다. KB금융은 현재 2% 손실 중이다. 월요일 시장이 급락해도 KB금융이 버티면 보유 이유가 있다. 하지만 금융주 전체가 밀리고 KB금융도 추가 하락하면 정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3일 스윙이라는 말로 손실을 키우면 안 된다. 1% 손실은 경고, 2% 손실은 퇴장 준비. 스윙이라면 손절을 미루는 이유가 아니라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월요일 매매 원칙 3. 인버스는 조건이 맞을 때만 짧게 대응한다. 6월은 인버스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인버스만 대응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인버스는 대세 하락을 마치는 상품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상품이다. 월요일 인버스 조건은 이것이다. 코스피 8,000선 이탈, 환율 1,560원대 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실패, 외국인 매도 지속, 장중 반등 실패 후 저점 재이탈. 이 조건이 없으면 인버스 금지다. 월요일 매매 원칙 4. 급락한 대형주를 싸다고 사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가 많이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이 빠졌다고 싼 것은 아니다. 하락장에서 싸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가 꺾였으면 다시 밀릴 수 있다. 월요일은 급락주 매수보다 지지 확인이 먼저다. 월요일 매매 원칙 5. 첫 손실 후 신규 매수 금지. 이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 월요일에 KB금융 손절이 나오든 인버스 손실이 나오든 첫 손실이 나오면 그날 신규 매수 금지다. 월요일은 복구하는 날이 아니다. 월요일은 계좌를 지키는 날이다. 월요일 실제 매매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코스피 8,000선 지키는 장. 코스피가 8,000선을 지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중 반등하면 인버스 금지다. KB금융은 시장 대비 강하면 보유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 시나리오 2. 코스피 8,000선 깨지는 장. 코스피가 8,000선을 깨고 환율이 1,56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 실패하면 인버스 조건이 생긴다. 하지만 이때도 추격이 아니라 짧게 대응이다. 2% 손실이면 무조건 퇴장이다. 시나리오 3. 개파락 후 급반등장. 이 경우 인버스가 가장 위험하다. 이미 하락했다고 인버스를 사면 반등에 맞을 수 있다. 개파락 후 반등장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시나리오 4. KB금융이 시장 대비 강한 장. KB금융이 보합권을 회복하거나 금융주가 같이 강하면 방어주 보유 이유가 살아난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는데 KB금융만 약하면 보유 이유를 다시 봐야 한다. 복귀 노트 한 문장. 6월이 하락장일 수 있다는 판단은 가능하지만 그 판단이 인버스 충동 매매로 바뀌면 또 다른 손실이 된다. 그리고 진짜 핵심 문장. 방어는 기다리는 것이고 인버스는 베팅이다. 나는 방어를 해야지 감정으로 베팅하면 안 된다. The first rule of trading is to play great defense, not great offense. 성공적인 매매의 첫 번째 원칙은 훌륭한 공격이 아니라 훌륭한 방어를 하는 것이다. 폴 튜더 존스. 월요일 목표는 대박이 아니다. 방어다. 코스피 8,000선, 코스닥 1,000선, 환율 1,560원, KB금융 손절 기준, 인버스 조건 이 5가지만 지키면 월요일은 충분히 성공이다.